안녕하세요. 구주입의 중간고사 해설 강의를 찍게 된 박은지입니다. 해설 강의를 하기 앞서서 우리 중학교 1학년 1학기가 가기 전에 알고 가야 할 학습 목표를 몇 가지 보고 갈 건데요. 자, 첫 번째, 미리 살펴보고 학습 계획을 세우자. 자, 선생님은 항상 첫 수업을 하던 첫 수업 때 이제 OT를 진행을 할 때 항상 목차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목차를 살펴봄으로써 살펴보거나 아니면 목차에 대한 정리를 쫙 나열을 해봤을 때 앞으로의 학습 계획을 정확하게 잘 짤 수 있습니다. 더 효율적으로. 두 번째는 공부는 양보다 질,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양보다 질이라는 게 일단은 첫 번째로 자기 수준을 파악을 해야 돼요. 자기 수준이 어떤지 무턱대고 심화 문제를 풀기보다는 개념 정리, 그리고 기본, 응용, 그 다음에 심화 문제까지 해서 자기 수준이 어떤지를 좀 파악을 한 뒤에 그 다음에 단계별로 학습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중1은요, 자, 자유학년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일단 중1들은 시험을 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로 제대로 된 공부 습관이 길들여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혼자 이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아무리 집에서 혼자 공부 습관을 길들여서 한다고 해도 조금의 부족한 부분은 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학교 수행평가 준비인데 저희는 지금 학교에서 시험을 보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수행평가를 대체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중에도 내신으로 연관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행평가 준비도 틈틈이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는 첫 번째와 세 번째가 연관되어 있는데요. 자기주도 학습은 그래도 집에서 공부 습관을 길들이고자 자기주도 학습을 본인이 짜셔야 됩니다. 엄마가 짜주는 거, 엄마가 공부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잘 보면서 짜는 거, 자기 주도 학습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이렇게 이 내용을 가지고 왔어요. 자, 두 번째, 시험 응시 경험. 일단은 물론 잘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잘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문제를 잘 푼다고 하거나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거나 한다고 해도 시험을 보고 안 보고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한 친구와 시험 준비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친구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두 번째로 OMR 카드와 컴사를 보아라. OMR 카드는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많이 생소할 거예요. 왜냐? 시험을 보지 않기 때문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OMR 카드 같은 경우는 아무리 시간 안에 문제를 푼다고 해도 답을 옮겨 적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익숙치가 않으면 잘 적어야 하는데 익숙치가 않으면은 1번에다가 3번을 체크한다는 등 아니면은 그냥 아예 한 줄에 2개를 체크를 한다는 등 이런 실수로 연관지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OMR 카드도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충분히 연습을 하고 가야 된다는 점 미리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 시간 안에 정확한 답을 옮겨 적는 건 아까 전에도 위에서 얘기를 했지만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문제를 옮겨서 답을 적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셋째, 시간 분배. 시간 분배에 대해서는 모든 선생님들이 중요하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첫 번째로 잘한다고 자만하지 말아라.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물론 잘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지만 시간적으로 시간 분배를 잘 못해서 시험을 볼 때 실제로 문제를 다 풀었지만 답을 옮겨 적지 못해서 빵점 처리로 시험이 빵점이 된 친구들이 있어요. 사실적으로. 그래서 잘한다고 자만하지 말고 천천히 시간 분배하는 연습을 조금 가지도록 하셔야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모르는 문제는 과감하게 패스. 친구들이 문제를 풀다가 오기가 생겨가지고 이 문제는 내가 무조건 풀고 말 거야. 풀고 넘어갈 거야. 이러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시험 때는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은 이 문제는 과감하게 일단 패스하고 풀 수 있는 문제, 조금 쉬운 문제들을 먼저 다 푼 다음에 시간이 조금 남았을 때 그 모르는 문제들이라든지 못 풀었던 문제들을 보고 가셔야 돼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시험을 볼 때. 그리고 세 번째로 시간은 금이다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학교 가기 싫어. 뭐 학교에서 벗어나고 싶어. 빨리 성인이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선생님은 성인이 이미 지났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같이 많은 과정들을 거쳐왔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생각을 해보면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선생님은 학생 때로 좀 돌아가고 싶어요. 다음으로 우리가 중간고사를 본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서 그 이후에 해설 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 본 중간고사는 소인수분의 정수와 요리수 1단원, 2단원으로 이루어진 시험 범위였는데요. 객관식 19문제와 단답형 4문제로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볼 문제들은 소인수분의 2문제랑 정수와 요리수 2문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A와 B의 최대 공약수를 G, A, B로 나타내고 A와 B의 최소 공배수를 L, A, B로 나타낼 때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요? 이런 문제들은 기역부터 이응까지 개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막 귀찮아하고 아예 그냥 콕콕콕 찝어가지고 그냥 찍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면은 얘네들 다 건너뛰고서 막 뒤에서부터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답을 체크를 해버리면은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아예 찍게 돼버리는 부분이 돼버리니까 일단 기역부터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 같은 경우는 많이 어렵지는 않죠. 모든 친구들이 다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자, 얘는 최대 공약수를 부르는 건데 1,1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1,1에서 최대 공약수가 뭐야? 라고 했을 때 우리 얘 뭐예요? 1이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죠. 여기서 똑같이 A, A 그러니까 즉 A와 A의 최대 공약수가 뭐야? 라고 했을 땐 A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도 맞죠. 두 번째도 똑같이 최소 공배수가 뭐야? 라고 했을 땐 A 나오는 거 맞고요. 그 다음 디귿 같은 경우는 수가 바뀌어도 최대 공약수나 최소 공배수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디귿과 리을도 맞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미음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풀이를 적도록 할게요. 자, 미음 같은 경우는 G, E, A, E, B의 최대 공약수가 A, B의 최대 공약수의 2배인가 이거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E, A, E, B에 대해서 최대 공약수를 알아볼 때 여기 공통수로 들어가는 것이 2가 되죠. 여기는 A, B. 지금 G, EA, EB, 즉 EA와 EB의 최대 공약수는 2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2.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요거를 한번 같이 볼 건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A와 B의 최대 공약수가 뭐야? 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최대 공약수의 2배다 라고 표현을 한 건데 A와 B의 최대 공약수는 1이 되죠. 그리고 A와 B. 근데 여기에 앞에 2가 붙었네? 원래는 1이었어. 근데 2가 붙었네? 곱하기 2 해주면은 얘네 둘은 똑같은 답이 됩니다. 그래서 미음도 맞죠. 다음 비읍도 같이 볼 건데요. 비읍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비읍은 최소 공배수죠. EA와 EB 여기서 일단은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수가 2 그리고 A, B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최소 공배수라고 하면 우리는 항상 니은자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곱해주죠. 우리 초등학교 때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최소 공배수는 2 곱하기 A 곱하기 B가 되고요. 그럼 옆에 것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A와 B 요거의 최소 공배수를요.
그럼 여기서 A와 B의 일단은 공통약수가 1이 되고요. A, B. 자, 지금 보면은 요놈의 최소 공배수가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 뭐가 나와 있나요? 2가 나와 있죠. 그럼 여기에다가 곱하기 2를 한 값이 얘와 같아진다. 어때요? 맞죠? 요것도 맞다. 그 다음에 이제 시옷과 이응 같은 문제들은요. 우리가 반례를 들어서 한번 수를 대입을 시켜볼 거예요. 자, 미음 했고 시옷. 자, A가 예를 들어서 2, B가 예를 들어서 3이라고 가정을 하였을 때 우리 저렇게 한번 해볼 거예요. 지금 A 플러스 2라고 하는 경우는 뭐예요? 4. 그 다음 B 플러스 2라고 하는 경우는 6이 되겠죠? 지금 이거의 최대 공약수가 뭐야? 라고 한 거랑 똑같아요. 그럼 4와 6의 최대 공약수는 2가 되겠죠. 다음으로 우변에 있는 요 놈을 보면은 G 2,3. 지금 요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뭐야? 라고 한 것과 같아요. 근데 이 두 수의 최대 공약수는 1이 됩니다. 그죠? 근데 뒤에는 플러스 2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여기에다가 플러스 2까지. 근데 이렇게 계산을 해버리면 3이 되잖아요. 두 개를 봤을 때 성립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옷은 틀렸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응을 같이 한번 볼게요. 이응도 A를 2, B를 3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L 최소 공배수죠. A와 B의 최소 공배수. 즉, 요 최소 공배수는 우리가 6이라는 거를 쉽게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 옆에 있는 L, 아까 전에 A를 2라고 뒀으니까 2, 그리고 2 더하기 3, 5. 요 놈의 값인데 2와 5의 최소 공배수가 뭐야? 라고 하면 10. 요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두 수가 같나요? 얘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렇게 해서 총 6개가 정답이다. 여기 6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4번 문제도 시작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7분의 9와 3분의 1 사이에 있는 분모가 14이고 분자가 정수인 유리수 중 정수가 아닌 것의 개수를 구하면 단 기약분수가 아닌 분수도 포함한다. 이거는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 부분은 맨 마지막에 선생님이 언급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풀이를 해보자면 마이너스 7분의 9와 3분의 1 사이에 있는 분모가 14이다 라고 하면 마이너스 7분의 9와 3분의 1과 사이에 있는 분모가 14. 분자 뭔지 몰라요. 여기를 X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모가 다른 경우나 분자가 다른 경우는 비교를 할 수가 없죠. 물론 비교할 수 있어요. 다 일일이 찾아서. 근데 이제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통분을 하는 거죠. 여기서 분모 통분을 하는 게 쉽기 때문에 분모 통분을 한번 해줄게요. 7, 14, 3의 최소 공배수가 몇이죠? 42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2분의 우리 6 곱했으니까 위에도 6 곱해서 9, 6에 54. 다음 마찬가지로 42분의 우리 여기에다가는 무엇을 곱했죠? 3을 곱했습니다. 그래서 3x. 다음은 3분의 1 여기에다가 몇을 곱했죠? 14를 곱해줍니다. 그래서 42분의 14. 근데 우리가 분모가 같다고 해가지고 이 상태로 비교를 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냥 개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분자로만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54와 14 사이에 3x가 있는 값이기 때문에 x에 대한 범위를 찾으려면 3으로 다 나눠줘야 된다는 거. 그러면 x는 3으로 나눴을 때 마이너스 18 그리고 3으로 나눴을 때 대략적으로 한 4점 땡땡땡 정도가 나오겠네요. 친구들이 이 정도까지는 아마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8을 포함하지 않아요. 그리고 4점 땡땡땡땡을 포함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16, 땡땡땡땡 정수 몇 가지? 4까지. 3, 4까지. 이렇게 해서 구해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의 개수를 갖다가 답으로 체크를 하는 친구들이 아마 많았을 거예요. 얘부터 얘까지의 개수는 총 22개가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22개, 3번으로 체크한 친구들이 많았을 텐데 정답일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분자가 정수인 유리수 중 정수가 아닌 것의 개수를 구해라. 정수가 아닌 것. 근데 여기 사이에 이제 보면은 우리가 분모가 14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누가 제외가 되냐? 마이너스 14분의 14와 또 뭐 있어요? 14분의 0. 맞습니까?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22개에서 2개를 뺀 20개가 정답으로 볼 수가 있어요. 괜찮았나요? 여기서 많이 실수를 많이 했을 거예요. 22개로 체크를 한 친구들이 많았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19번 문제도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앞서서 지금 요 공식 보이시나요? 이 공식은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따로 배우지는 않지만 고등학교 수학으로 넘어가서 고등수학 하에 나오는 유리식에서 나오는 부분 분수라는 공식인데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친구들이 고등수학을 배울 때 한 번씩 나오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금 접해놓고 아 얘가 무슨 공식이었네 라고 나중에 또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선생님이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분 분수. 자, 그럼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자연수 n에 대하여 요 식이 성립함을 이용하여 다음을 계산하면 지금 보니까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라고 하면은 요걸로 따졌을 때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곱해서 2가 되는데 연속한 수를 두 개를 곱해줘야 된다는 거. 즉 1 곱하기 2가 되고 얘는 2 곱하기 3이 되고 얘는 3 곱하기 4가 되고 얘는 4 곱하기 5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6 되는 거 뭐 있어요? 7 곱하기 8. 중간에 귀찮으니까. 해서 이렇게 해서 식을 갖다가 요렇게 쓰고서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생각을 해보세요. 1분의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선생님은 덧셈 그리고 뺄셈 즉 양수 음수로 묶어가지고 계산을 해봤는데 얘를 갖다가 식으로 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지금 여기에서 음수가 붙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여기 뒷부분.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애들은 다 플러스가 진행이 되죠. 해서 굳이 식을 쓰자면 1분의 1 그리고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쭉쭉쭉쭉 해서 어디까지? 7분의 1까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보라 색깔로 색칠되어 있는 부분은 앞에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고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쭉쭉쭉쭉 해서 어디까지? 8분의 1까지. 요렇게. 그럼 끝났네요. 여기에서 똑같은 수를 더하면 더하고 빼면은 0이 돼버리니까 2분의 1부터 7분의 1까지 2분의 1부터 7분의 1까지는 아예 없앨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누구냐? 1분의 1과 뒤에 8분의 1.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앞에 누가 있죠? 마이너스가 있어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다 식 잡아놓고선 더하네. 1분의 1 더하기 8분의 1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뒤에는 나누기 16분의 1이 있기 때문에 얘를 곱하기로 바꿔주면은 16 이렇게 되죠. 결국에는 1분의 1 빼기 8분의 1 곱하기 16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어서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14 이렇게 해서 1번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물론 이렇게 적용을 하는 친구들은 되게 잘해요. 근데 얘를 하나씩 다 계산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존재합니다. 우리 세상에. 그래서 요거는 절대 하지 말자. 계산 이거 다 통분해가지고 막 하지 말자. 그런 이렇게 문제풀이를 하는 방법을 조금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21번을 볼 건데 이 문제도 사실 우리 이제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는 문제예요. 약간 좀 저격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하면서 선생님이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하는지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개의 서로 다른 자연수 A, B, C의 합은 98이고 최대 공약수는 7이다. A, B, C를 비교했을 때 C가 가장 크네요. C가 가장 크고 그 다음 B, 그 다음 A일 때 조건을 만족하는 순서쌍의 개수는? 그러면 한번 해보죠. 일단은 A랑 B랑 C의 합은 98, 얘부터 하지 않을 거예요. 뭐부터 할 거냐? A, B, C의 최대 공약수는 7이다. 그럼 A, B, C 얘의 최대 공약수는 왼쪽에 있는 요놈.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친구들은 소문자, 소문자, 소문자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따로 A의 값이 7A 맞나요? 얘네들 곱해서 요놈 되는 거 맞으니까 다음 B 똑같이 2개 곱해서 7B 다음 C 똑같이 7C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식을 하나 만들 수 있거든요. 어떻게? 세 개의 서로 다른 자연수의 합은 98. 그럼 얘네 세 개 더해서 98 되는 거네요. 7A 더하기 7B 더하기 7C가 98. 그러면 얘를 나눴을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이 몇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14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요 세 수의 합이 14가 되는 순서쌍만 찾아주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도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순서쌍을 쓸 때 C가 가장 커야 돼요. 그러려면 소문자 C도 커야 되겠죠? 그 다음 B, 그 다음 A 순서대로. 자, 그럼 순서쌍을 한번 써볼게요. 1부터 가겠죠? 자연수라는 말이 있으니까. 자, 그럼 1이랑 1이랑 똑같으면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서로 달라야 되니까. 그러면 1, 2. 그냥 순서대로 해볼게요. 순서대로. 막 뒤죽박죽 생각해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순서대로. 그럼 1, 2 뭐죠? 빼면은 11. 다음 1, 3 뭐죠? 10. 다음 1, 4 다음 9. 그리고 1, 5 다음 8. 다음 1, 6, 7. 자, 얘가 A가 1일 때 더 이상 6, 7로 끝내야 돼요. 여기서 얘가 7로 바뀌어버리면 얘가 6이 돼버립니다. 근데 문제에 만족이 되지가 않죠. 조건대로 해야 되니까 다음은 2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막 이렇게 구하면서 나 좀 잘하네, 이거 좀 잘 찾는 것 같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마. 일단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에 여기는 3으로 가야 되겠죠? B가 더 커야 되니까. 그러면은 2, 3, 5니까 계산해주면 9. 다음 2, 4, 8. 다음 2, 5, 7. 다음 2, 6 되나요? 안 되죠. 끝이에요, 여기도. 그럼 이번엔 3으로 가볼까요? 3. 3 다음에는 누가 와야 돼요? 4가 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7이 와야 되고요. 그 다음 3, 5 올 수 있나요? 다음은 6. 그 다음에 이제 4로 가는데 4로 돼버리면 여기 5고요. 4, 5. 그 다음 여기는 수가 더 커져야 되는데 작은 수가 나오기 때문에 또는 같은 수가 나오기 때문에 얘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끝나죠. 그래서 친구들이 아싸 나 다 구했다 5.5점 개이득이네 이러고서 10개라고 정답을 쓰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또 여기서도.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 소인수분해에서 이 부분이죠.
최소 공배수와 최대 공약수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얘가 뭐가 돼야 돼요? 최대 공약수가 7이면 여기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아야 돼요. 근데 A, B, C가 서로소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서로소가 아닌 수가 껴있어요. 그럼 걔를 어떻게 해야 돼요? 빼야 돼요. 누구죠? 띠디디디디디디디디디 해서 우리는 정답이 9개라는 걸 볼 수가 있다. 됐나요? 조금 어렵지는 않은 문제이지만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실수하지 않게 좀 연습이 필요합니다. 뭐 문제들을 많이 풀어본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답 처리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학년 친구들은 오답 노트도 따로 이제 하게 되는데 만약에 시간이 많지가 않다 싶으면은 오답 처리를 책에다가 해주세요. 그러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21번까지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제들을 좀 풀어봤는데요. 어떤가요? 집에서 혼자 이렇게 문제를 풀면은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어느 부분에서 실수를 하였는지, 이 문제가 어려운지 쉬운지 이런 거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물론 할 수 있더라고 해도 거의 해설지 이 부분에 조금 의지를 하여서 많이 하는데요. 일단은 선생님이 이렇게 문제 풀이를 하고 나서 조금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할 건데 구주입에는 시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구주입에서는 우리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시험이 없더라도 시험 준비며 뭐 친구들과의 경쟁성을 높일 수 있는 시험 테스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철저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한번 외치고 갈게요. 두연시. 요거는 그냥 선생님이 한번 만들어 본 건데요. 두려워 말자, 연습하자, 시작하자. 수학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수가 실력으로 바뀌지 않도록 연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 구주입에와 같이 시작합시다. 늦지 않았어요. 자, 우리 중1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은 구주입에입니다.